원래 투자라는 게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저는 뭐 작년에 손실액이 좀 나름 큰 편이긴 했는데, 또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손실이 더 많은 연기금도 많았고, 또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들도 많았고, 참고로 또 예전 2009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도 우리나라가 손실이 꽤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나라 기금에 비해서는 손실이 되게 적었어요. 예. 그래서 이 특정 연도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차피 기금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 경제 환경에 따라 가다 보니까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대체 투자나 예금으로 집중하면 됩니다. 주식시장 뭐 이런 데 돈을 안 넣으면 돼요. 사실 국민연금기금이 초창기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좀 쌓이면서 했는데 근데 과연 그것이 또 바람직한가? 예,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냐? 예, 그렇죠. 이미 그리고 자본시장에 상당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뭐 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금융시장에 매우 큰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예,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포트폴리오로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나 이런 흐름과는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도 그 국민연금 투자 손실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투자는 손실과 이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투자자가도 어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이 손실이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국민연금을 어느 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느냐. 과거에는 지금 우리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거의 안 하고 채권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손실 날 위험은 굉장히 적죠. 적은데 수익이 안 나니까 점점 이 주식이나 또는 뭐 부동산 같은 투자, 대체 투자라고 또 하는데 이런 걸 늘려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금년, 작년 같으면 적자가 나고 금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시작인데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게 많이 나빠지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결정인데 국민연금이 투자는 그래도 주식이나 이런 것은 좀 적게 하는 게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좀 적게 하고 채권 중심으로 채권도 이제 뭐 우리나라 채권만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또는 아니면 신흥국 채권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좀 안정성을 높이는 게 수익률을 떨어뜨리더라도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번다는 것은 언제 많이 벌었다는 것은 언젠가 또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런 시장의 큰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겨내기는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 지금 주식시장도 좋았고 여러 가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어떤 자극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특히 이제 국내 주식 같으면은 우리가 한 2045년 되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그 지급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 재정은 있지만 그러면 시장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주식시장도 팔아야 되고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깨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조금씩 줄여가거나 늘리지 않거나 이러면서 이제 좀 긴 당장 눈앞에 내가 이제 임기가 있을 동안에 수익률 높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국민연금은 또는 공적연금은 이게 이제 국가와 같이 간다.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 난 것은 어떤 좋은 우리가 항상 국민연금이 아무리 인간이 월급 많이 주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원 뛰어난 직원을 갖다 놔도 이런 시장의 흐름 앞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이겨낸다 하더라도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도 이겨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뭐 그 금융을 오래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얻는 수익의 기대를 너무 많이 갖지는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중과로 지방으로 네, 이전했습니다. 네. 이전을 해갖고 이제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이게 사실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펀드 매니저, 뭐 돈 다루는 사람들, 보수도 많고 조금 화려한 직장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근무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자주 옮기고 여기 맞아요. 공적 기관이니까 월급도 이렇게 보상 체계가 좀 경직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짧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이제 금융의 어떤 투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세계 금융사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였다는 게 LTCM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타신 경제학들은 잔뜩 네, 참여했다.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 그다음에 뭐 최고의 투자은행 전문가들 이런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건데도 그것도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분석 기간이 길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투자를 잘한다. 조금은 잘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은 헤지 펀드가 아닌 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방 이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그 주식시장 투자 문제도 사실 다른 나라 연기금 중에는 자국 시장에 아예 투자 안 하는 연기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퓰리즘에 휘둘리게 돼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보고 좀 더 좀 이럴 때 국내 주식 방어를 위해서 사야 된다. 그러면 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인가? 예. 그리고 지방 이전을 해가지고 지역의 그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과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만 꼭 전주에 있어야 되는가? 막 이런 게 참 정치적인 선택과 실질적인 실리를 따지는 선택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가끔은 꼭 그 당장의 이해관계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이나 실제 무엇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정치권에서 좀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작가님. 그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의 공유라고 보는데요.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이번 5차 재정 개선 시산에 따른 추계인데 중요한 것은 2055년 이후에 어쨌든 소진 이후에 그걸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필요 보험료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표를 할 때 뭐 34%다, 33%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 보험료율 이런 건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55년부터 우리가 추계를 하는 2093년까지 과연 누계 적자액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험료율을 14%를 했을 때, 15%를 했을 때, 소득 대출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이 전체 우리 후세대가 부담해야 될 정확한 부담액이 얼마인가를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고 이걸 전제로 모델을 좀 만들어 보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팩트 공유를 좀 국민을 믿고 좀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먼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 변호사가 공동 주최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차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